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생고쿠 시대의 역사 4부입니다. 한때 오부나가의 옆에 있었던 16세기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회고록에 의하면 오다 노부나가는 그는 중간 정도 키에 가냘픈 체구였으며 수염은 좁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였다. 전투를 매우 좋아하여 군사훈련에 힘썼으며 명예심이 충만하였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이야기할 때 꿈을 대거나 길게 전제를 다는 것을 싫어했고 매우 비천한 자들과 격이 없이 이야기하였다. 그가 각별히 좋아한 것은 유명한 차, 좋은 말, 도검, 매사냥이었고 신분이 높건 낮건 자기 앞에서 나체로 스모를 하게 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릴 적부터 돌발적인 행동하기를 즐겨 오와리의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버지 사후 오다 가문의 당주를 승계받고 곧바로 오다 가문 타 분파들과 내부 반란 세력을 통합해가며 오와리 지역의 유일무이의 다이묘로 거듭났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오와리를 통합해가며 내부적으로 어수선하다고 판단한 오다 노부나가의 오랜 숙적 수르가 지역의 다이묘 이마가와 가문에서 오와리를 노립니다. 1560년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무려 2에서 4만 가량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동원해 오와리로 쳐들어오죠.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오와리 영지의 두 요새를 점령하면서 초기 큰 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상하리 많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했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노부나가의 이해 안 가는 행동에 가신 한 명이 멋대로 군대를 이끌고 이마가와를 치러 갔다가 오히려 격파당하고 말았죠. 연이은 승리에 자신감에 차있던 이마가와는 오케하자마라는 계곡에서 잠시 진을 치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노부나가가 갑자기 출정 명령을 내렸고 2,000 별동대를 꾸려 오케하자마로 돌격했습니다. 공격 직전 노부나가는 병사들에게 적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는 하늘에 달려있다. 고 하자 정말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볼 정도의 폭우로 인해 이마가와 진영의 정찰력이 약해져 있었고 폭우가 그치자마자 숨어있던 노부나가가 이마가와 진영을 습격했죠. 노부나가는 이마가와 요시모토부터 찾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사령관의 죽음에 이마가와 가문 병사들은 전부 도망쳤는데 그 계곡이 늪지대였죠. 심지어 폭우까지 내린 상황, 다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투가 1560년 오키하자마 전투였으며 오다의 첫 승리였죠. 이후 이마가와 가문은 재기불능 상태로 쇠락하다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마가와 가문이 풍비박산나자 이마가와 가문을 따르던 가신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중 마츠다이라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약소 세력이었던 마츠다이라 가문은 늘 이마가와 가문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말이 가신이지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었죠. 마츠다이라 모토야스는 이마가와의 몰락 후 새 출발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마츠다이라 이에야스로 개명합니다. 마츠다이라 이에야스는 미카와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며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를 거듭 침략했죠. 오키하자마 전투 후 오다 노부나가의 신경이 처가댁 영지인 미노 지역에 쏠려있던 터라 마츠다이라 이에야스와 동맹을 제안하며 1562년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기요스 동맹을 체결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전투를 걱정할 필요 없던 마츠다이라 이에야스는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며 1566년 조정의 허가를 받아 성시도 마츠다이라에서 도쿠가와로 바꾸죠. 도쿠가와 가문의 첫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요스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1567년 자신의 아들과 오다 노부나가의 큰딸 도쿠히메를 혼인시킵니다. 오키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가문을 격퇴한 후 1561년 장인의 영지 미노로 오다 노부나가는 다시 한번 진격합니다. 때마침 장인을 살해한 오다의 매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사이토 가문을 이끌고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미노 지역 내 시골 사무라이들과 강가에서 배를 털어먹는 도적대들을 포섭해 반란과 사이토 가문 중 일부 가신들의 배신을 부추겼고 그 틈을 타 1567년 미노를 장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거점을 오와리에서 미노로 옮깁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승려 타쿠겐 소혼을 초청해 그를 모셨는데 타쿠겐 소혼은 오다 노부나가에게 천하포무라는 글귀를 남겨주었다고 하죠. 힘으로써 천하를 덮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미노 지역을 복속시키던 1565년 쇼군 아시카가 가문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이로쿠의 변이라고 미요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이 합심하여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를 살해하고 새로운 쇼군을 옹립한 사건이었죠. 이때 살해된 쇼군의 동생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오다 노부나가에게로 도망쳐 몸을 의탁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지리적으로 교토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한창 이름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해줄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는 쇼군의 의리 저버린 미요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을 비난하며 미노 평정을 끝낸 직후 1568년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하겠다며 교토로 진군합니다. 수도 교토 부근을 기나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경기도 같은 거죠. 미요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은 기나이 지방의 다이묘들을 불러 모아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미요시 가문과 마스나가 가문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고 마스나가 가문이 오다 노부나가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마스나가 가문에서 보내주는 정보와 오다 노부나가의 지휘술로 기나이 지방 다이묘 연합군은
나뭇잎 쓸리듯 패배했죠. 미요시 가문과 그들이 옹립한 쇼군은 도망치고 오다 노부나가는 본인에게 의탁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추대하며 수도 교토에 입성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아키 쇼군은 오다 노부나가에게 부쇼군의 직위를 내려주겠다 했지만 노부나가는 거절했고 대신에 사카이 항구 독점권을 보장받습니다. 사카이 항구가 교토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라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거든요. 한편 미요시 가문은 본인들이 다이묘로 있는 근거지 가와치와 아와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교토에 입성한 오다 노부나가였지만 아직은 기나이 지방엔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들이 득을 거렸죠. 오다 노부나가의 교토 입성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쇼군의 킹메이커로 쇼군의 후견인이 되었잖아요. 동양에서는 세력의 크기를 떠나 수도와 왕을 호위하고 있으면 명분과 정통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고쿠 시대의 싸움 본질 자체가 누가 교토에 들어와서 쇼군과 대노를 모시냐는 싸움이었어요. 이걸 오다 노부나가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선수친 거죠. 이러면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의 이목이 오다 노부나가로 쏠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만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치젠 지역의 다이묘 아사쿠라 가문과 오미 지역의 다이묘 아자이 가문이 연합해서 교토를 옥죄해옵니다. 오미 지역의 아자이 가문은 본디 오다 노부나가의 측근 다이묘였으나 에치젠의 다이묘에게 붙어버렸죠.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 인근 비와 호수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부근에서 아사쿠라 아자이 가문 연합과 싸우는데 확실히 연합한 두 다이묘와 한꺼번에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다는 가네가사키 퇴각이라고 이 비와 호수를 크게 돌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본인을 도와줄 다른 지방 다이묘의 힘이 필요했죠. 오다 노부나가가 생각해낸 파트너는 독립 후 미카와의 다이묘로 세력을 다져놓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기요스 동맹을 체결한 바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군대를 이끌고 1570년 오다 노부나가와 합류합니다. 오다 도쿠가와 가문 연합 때 아사쿠라 아자이 가문 연합, 두 연합은 아네가와에서 부딪혔는데요. 도쿠가와 군대가 먼저 아사쿠라 군대를 강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도쿠가와는 부대를 둘로 쪼개 하나는 아사쿠라를 추격시켰으며 다른 하나는 아자이 군대를 상대로 고전을 하고 있던 오다의 군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지원병이 도착하자 아자이 군대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쿠가와 군대가 먼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맹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단은 당대에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가신단은 도쿠가와 사천왕이라는 4명의 가신들과 여기에 12명을 더 추가해 도쿠가와 16신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도쿠가와 사천왕은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네가와 전투에서는 사천왕 중 혼다 타다카츠가 활약했는데 혼다 타다카츠는 언제나 거대한 사슴뿔 장식을 단 투구를 쓰며 미친 용맹함으로 일본 제1의 무사라고 불렸습니다. 아네가와 전투 후 오다 노부나가는 중국 장비에 비견되는 용맹함이라는 극찬과 함께 상을 하사했습니다. 아네가와 전투는 오다 도쿠가와 연합의 승리였지만 그렇다고 아사쿠라 아자이 가문 연합이 소멸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반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죠. 사실 아사쿠라 아자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도쿠가와 연합이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등장 이전까지 일본 전국을 주름잡던 관동 삼국지 중 한 세력, 바로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이 오다 노부나가를 잡으러 교토로 움직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다케다 신겐만 막아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이 득을 걸었는데요. 우선 아직 평정되지 않은 아사쿠라 가문과 아자이 가문은 계속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로 입성할 때 그 전까지 쇼군을 허수아비로 만들던 미요시 가문도 교토를 탈출해 기나이 지방,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남쪽에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으니 바로 사찰의 승려들이었죠. 생고쿠 시대 승려들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방 다이묘들과 결탁해 현실 정치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오다 노부나가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싫어했다기보단 다이묘들의 쟁탈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립적인 거대한 세력을 군림하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에 오다 노부나가는 노골적으로 사찰 세력을 탄압했고 이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오다 노부나가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교토의 엘야쿠지라는 사찰에서 반 오다 노부나가 연합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종교인 승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당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 있었기에 아무리 강력한 다이묘들도 승려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1571년 엘야쿠지 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엘야쿠지 방화 사건은 당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엘야쿠지 방화 사건은 오다 노부나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가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에게 예상치 못한 적이 또 튀어나왔는데요. 바로 쇼군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추대한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쇼군의 권력이 바로선 막부
북부 시대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의 입지가 쇼군의 입지를 넘어서는 듯하니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가장 노부나가를 경계했죠. 위기의식을 느낀 쇼군은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노부나가를 토벌하라는 밀서를 뿌립니다. 여기에 반응한 게 바로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이었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지금 왼쪽에는 미우시 가문을, 오른쪽에는 다케다 신겐을, 북쪽으로는 아사쿠라 아자이 연합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포위되어 버린 거죠. 이를 1차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본인은 서부 전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케다 신겐이 오고 있는 동부 전선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맡깁니다. 157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만의 미카와 병력을 이끌고 2배 이상의 병력을 가진 다케다 신겐을 마구로 출격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상황의 불리함을 알고 오다 노부나가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오다 노부나가도 여력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포위망이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성 안에서 수성전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다케다 신겐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을 그냥 지나치고 곧장 교토로 향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을 그냥 지나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담하게도 다케다 신겐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 성을 나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추격해온다는 소식에 다케다 신겐은 미카타 가하라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약 3만이 안 되는 병력으로 어린 진이라는 화살표 모양의 대형을 짰습니다. 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날개처럼 펼치는 대형의 하익진을 펼쳤습니다. 하익진의 목적은 적군을 포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익진으로 적군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병력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적은 병력으로는 포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뾰족한 대형의 다케다 신겐 부대가 적군을 돌파하기에 더 적합했죠. 1572년 12월 미카타가하라 전투의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패배였습니다. 병사 2,000명을 잃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신들이 유인해준 덕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가 미카타가하라 전투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 다이묘 인생 최대의 절체절명의 순간 다케다 신겐이 평소 앓던 결핵 때문에 1573년 사망해버렸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가이의 군대들은 철수할 밖에 없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 틈을 타 포위망을 하나둘 물리치죠. 가이의 다케다, 미요시 마스나가 동맹, 아자이 아사쿠라 동맹, 쇼군, 네 세력이 오다 노부나가를 포위한 건 맞지만 그들끼리의 연합과 협조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오다 노부나가는 미요시 가문과도 연전연승을 하며 이 미요시 가문은 더 이상 기나이 지방에 남아있지를 못해 시코쿠 섬으로 완전히 밀려났죠. 이어 오다 노부나가는 아사쿠라 가문을 친 뒤 가문의 전원을 할복시켰고 아사쿠라 가문이 무너지자 아자이 가문도 할복을 하며 그들의 영지 에치젠과 오미를 오다 노부나가가 전부 장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할복한 아사쿠라 아자이 다이묘들의 목을 가져와 두개골에 금칠을 하고 술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 오다 노부나가는 곧바로 쇼군의 성을 포위하고 교토를 방어합니다. 서양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 가공할 만한 참사가 전개되어 교토는 깊은 밤부터 다음날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원, 신, 불, 제보, 가옥 모두가 소실되었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토 주변 평지 2, 3리에 걸친 마을 50개 정도가 불타 심판의 날의 전경과 흡사하였다. 쇼군의 성 안 사람들은 이미 교토의 시가지가 모두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은 공포와 끊임없는 아우성 소리에 압도되어 크게 경악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요시아키는 교토를 탈출하죠. 오다 노부나가는 굳이 새로운 쇼군을 추대하지 않았고 1573년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교토를 탈출하면서 무로마치 막부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의 적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토 인근 잔존하던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들은 이번에는 혼간지라는 절을 구심점으로 모입니다. 쫓겨난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규슈섬과 주고쿠 지방의 대다이모였던 모리 테루모토에게 의탁하고 있었고 모리 가문의 힘을 빌려 재기를 꾀했습니다. 모리 가문은 혼간지를 후원하고도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에는 이키라는 마을 단위의 자경단 조직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이키는 거의 군벌에 가까울 정도였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를 가장 괴롭혔던 이키는 이세 지역의 이코 이키였죠. 이코 이키 역시 혼간지 사찰 교단이 조직한 이키로 그 배후에는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혼간지가 있었습니다. 1574년 혼간지의 지원하에 이코 이키들은 나가시마, 에치젠, 이시야마 세 방면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나가시마부터 토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시야마로 넘어가 이코 이키를 진압하러 가는데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케다 신겐 사후 가이 지역의 병사들을 재정비한 다케다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스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케다 가문의 가이 군대는 동방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에서 또 한 번 결투를 벌여야만 했죠. 일전에 다케다 가문의 가신 한 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귀순한 적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에게 나가시노 성을 맡겼습니다. 다케다 가스율이는 배신자부터 처벌하겠다며 1575년 나가시노 성을 포위합니다. 나가시노 성에는 고작 500명밖에 없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오다 노부나가가 동시에 나가시노 성을 구원하러 떠납니다. 두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500의 나가시노
나가시노 병력은 요새의 지형적 장점을 활용해 농성에 목숨을 걸었고 성벽이 무너지고 군량미까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 나가시노성 함락 직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8,000명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3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나가시노성은 3만 8천 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나가시노성 밖 들판에서 2km에 달하는 방책을 3중 구조로 쌓고 진을 쳤습니다. 반면 다케다 가문의 주력은 기병대였습니다. 이 다케다 가스요리는 기병대에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다케다 가문의 기병대가 오다 도쿠가와 방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다 도쿠가와가 쌓은 이 방책 사이사이에는 조총부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병대는 돌격 중에 3천 조총부대에게 8시간 동안 난사를 당해 전멸해버렸습니다. 1만 5천의 병사들 가운데 1만 2천 전사했다고 하죠. 다케다 군대의 주요 가신들 중에는 살아남은 수보다 죽은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기존의 나가시노 전투는 오다 도쿠가와의 부대가 대량의 조총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로 전해졌지만 일련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조총의 효과가 그렇게까지는 강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시간 동안 3,000명의 조총부대가 조총을 쏴서 1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다소 과장된 기록이죠. 실제 다케다 부대를 그토록 몰살시킨 전술의 핵심은 오다 노부나가가 지휘한 야전술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다케다 가문이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건 똑같지만요. 참고로 이 나가시노 전투를 다룬 영화가 일본의 거장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게무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지라 꼭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아직 오다 노부나가에게 한숨을 돌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직 에치젠과 이시야마의 반기를 든 이코이키들이 있잖아요. 에치젠에서는 이키들은 내분이 일어나 자변했고 남은 건 이시야마의 이코이키들이었는데 이 이시야마 이코이키는 모리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오다 노부나가를 기습하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시야마를 포위하지만 모리 가문의 600척의 함선들이 이시야마 이코이키들을 구원하러 교토 부근으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치고의 용 우에스기 겐신이 움직입니다. 최종 보스급 우에스기 겐신은 오다 노부나가를 토벌하러 1576년 남하를 시작해 1577년 오다 노부나가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심지어 나가시노 전투 패전 후 다케다 가스요리의 잔당이 우에스기 겐신 쪽으로 합류했죠. 오다 노부나가는 두 가신에게 7만 명의 병사들로 겐신의 부대를 맡게 했는데 겐신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만 5천으로 테도리가와에서 7만의 오다 부대를 몰살시켰습니다. 이 테도리가와 전투는 생고쿠 시대의 모든 전투들 중 가장 잔혹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로 악명 높죠. 이시야마의 이키들과 모리 가문의 수군 그리고 에치고에용 우에스기 겐신까지 오다 노부나가는 이 2차 포위망을 어떻게 뚫을까요? 제2차 오다 노부나가의 포위망으로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오다 노부나가 아무런 희망이 없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유일하게 편을 들어준 건 하늘, 즉 운이었습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최후의 일격을 오다 노부나가에게 날리려는 순간 폭설이 내려서 진군이 중단됩니다.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우에스기 겐신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자 제대로 출격하려는 순간 1578년 3월 겐신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에치고의 용이 이토록 허망하게 고꾸라져 버린 겁니다. 생고쿠 시대를 주도했던 신겐과 겐신이 모두 오다 노부나가를 상대하기 직전 사망하고 운인지 무엇인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겁을 먹을 정도의 대다이면은 없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다시 이시야마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578년 오다 노부나가는 훗날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 총사령관이 되는 구키 요시타케에게 함선에 철갑을 덧대게 하여 출격시킵니다. 키즈가와 바다에서 모리 가문의 수국은 화공으로 공격했으나 철갑에는 소용이 없었죠. 구키 요시타카는 충각전으로 모리 수군을 격파해 제해권을 장악했고 덕분에 1580년엔 이시야마는 점령된 후 알 수 없는 화재로 이시야마 성은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코이키들도 전부 평정되었죠. 여태 오다와 다케다 우에스기 가문과의 싸움은 오다가 막는 수비전이었고 공격이 아니었죠. 1580년 이시야마를 없애버리며 이키들을 모두 진압한 오다 노부나가는 1582년부터 관동 지역으로 평정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관동 삼국지 중 하나였던 호조 가문도 오다 노부나가의 지배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관동마저도 자신의 세력권으로 흡수했죠. 오다 노부나가의 역사적 가치는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사에서 중세사회를 근세사회로 전환시킨 가장 결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와 신문물의 호기심과 관심이 대단히 많았고 일본을 개방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릴 적 별명이 오와리의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는 향을 피우다 말고 아직 매장이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낡고 전통적이고 그동안 늘 해와서 당연시 여겨지던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를 그토록 싫어했던 거죠. 일본사 오다 노부나가가 일으켰던 사회 경제의 전환은 이 아즈치성으로 집약됩니다. 정조에게 수원화성이 있다면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아즈치성이 있습니다. 아즈치성은 일본의 성이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세워진다는 점, 나고야성, 오사카성 등 일반적인 일본 성들이 기본 모델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일본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 경제사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즈치성의 천수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한쪽으로는 산기슭의 커다란 호수가 펼쳐져 각양각색의 배가 왕래하고 다른 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논과 들이 끝없이 펼쳐진 가운데 성과 많은 촌락에 보였다고 합니다. 아즈치성은 교토와 그리고 인근 큰 도시를 도로를 연결하였고 중간엔 강이 있는 곳에는 다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주어 교통을 편리하게 했고 산이 있으면 뚫어버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관세와 통행세도 전부 폐지했죠. 교통,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면 상업이 자연스레 자극될 수밖에 없죠. 아즈치성을 포함해 노부나가는 자신의 세력권 도시 내에서는 이 경제적 검문소들을 웬만하면 전부 철폐하고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와 유통을 촉진시켰고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지방 다이묘들로부터 토지 실태, 생산량, 토지 소유자, 경작자 등을 철저히 보고받아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수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다 노부나가가 몇 번의 큰 패배를 겪고도 계속 많은 수의 병사들과 군량미를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이러한 경제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후 일본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개방적으로 변해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상인들이 성장하고 여기에 유럽 문화까지 수용하면서 문화가 다채로워졌습니다. 노부나가도 불교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남만사라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등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보장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결대했던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회고를 보죠. 이전에는 여러 국에서 일행이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 낮이라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았지만 노부나가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특히 여름에는 늘 밤에 여행을 했다. 그들은 짐을 곁에 두고 노숙을 하여도 마치 자기 집처럼 안전하였다. 아즈치성은 사람들의 분주함과 웅성거림, 일터의 소리, 각국에서 노부나가의 정청에 모여든 귀인들의 왕래, 건축물의 명성과 고귀함에 이끌려 멀리서 구경하러 온 방문객, 매일 밤중까지 주고받은 선물의 숫자, 서쪽과 남쪽에서부터 노부나가에게 보낸 크고 작은 배, 관동에서 가져온 훌륭한 말, 가신들의 훌륭한 태도와 청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천주교 신자였던 건 아닙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굳이 따지자면 무교였죠. 오다 노부나가가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루이스 프로이스와 친하게 지내고 아즈치성에서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준 건 현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다이묘 간의 각축전에도 끼어있던 불교에 대한 견제책으로 이 천주교의 선교를 보장해준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구체제, 인습,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진 사회적 폐단을 태생적으로 못 견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후의 일본 문화를 오다 노부나가의 아즈치성에서 따와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의 관례는 다양하지만 한 줄로 압축하자면 기존 불교 문화의 입지가 쇠퇴하고 유럽 문화 등 다채로운 문화가 들끓었던 화려한 격동의 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죠. 언제나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봤기에 오다 노부나가는 한 시대의 불세출의 풍운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580년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를 주고쿠 지방으로 보내 모리 가문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한편 시코쿠 섬에서는 미요시 가문이 조금씩 회복을 해가고 있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시코쿠 섬의 다른 다이묘였던 초소카베 가문을 지원하며 미요시 가문을 견제하고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 덕에 초소카베 가문이 미요시 가문을 몰아내며 시코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소카베 가문이 시코쿠를 장악하자 오다 노부나가는 미요시 가문 중 본인에게 투항해 있던 미요시 야스나가를 시코쿠에 파견하였죠. 초소카베 가문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도와 미요시 가문을 몰아냈는데 몰아내자마자 미요시 가문의 사람을 보내다니 오다 노부나가의 토사 구팽이었죠. 158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케다 가문은 완전히 끝장을 내놓고 관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시코쿠 섬으로 넘어가 초소카베 가문을 끝장내려고 했지만 서쪽 모리 가문과 싸우던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모리 가문부터 평정하기 위해 전투 준비에 돌입했죠. 교토의 덴노는 이때 오다 노부나가를 불러 쇼군, 관백, 태정 대신 중 원하는 관직을 하사하겠다고 했으나 오다 노부나가는 모리 가문 토벌 후 관직을 받겠다고 하며 교토를 떠납니다. 1582년 6월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 인근의 혼노지라는 절에서 모리 가문과의 전투 본부로 삼고 가신 아케치 미스히데에게 구원병을 이끌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키치 미츠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서열이 매우 높았던 가신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출정을 격려하고자 아키치 미츠히데에게 열병식을 치를 테니 교토를 들렀다 가라고 합니다. 교토로 가던 아키치 미츠히데는 돌연 군대의 방향을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 혼노지로 향했고, 오다 노부나가가 자고 있던 야심한 밤 혼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아키치 미츠히데의 병력은 출정을 위한 부대였기에 1만 3천 명이나 있었던 반면 혼노지에는 100여 명의 근위대만 있었을 뿐이었죠. 혼노지가 화염에 휩싸이자 오다 노부나가는 활로 적군을 사살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활을 버리고 창을 휘두르며 끝까지 싸웁니다. 온몸에 창칼에 베이고 휘두르던 창도 이가 나가버리자 오다 노부나가는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기죠. 어쩔 수 없군. 오다 노부나가는 직접 불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체까지도 말이죠. 이 사건이 혼노지의 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곁에서 봤던 루이스 프로이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름만으로도 만인을 전율케 한 그가 머리카락 한 올, 뼈 한 조각 남김없이 모두 제로 변하여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였던 아키치 미쓰히데가 왜 마지막에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했는지는 설만 무성할 뿐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일본사의 미스테리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리 가문과 싸우고 있는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와 남은 오다 가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